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 12분입니다. 네, 장 끝났고요. 자, 342.09 1.31% 내렸습니다. 자, 분기봉 윗꼬리가 이제 제법 생겼어요. 윗꼬리가 제법 생겼다. 그리고 월봉은 상단선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347.37에서는 벗어났으니까 이제 매도자는 손 들었어요. 네, 매도자는 그냥 딱 보유하고 있다가 팔든가 아니면 갖고 가든가,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는 할 게 없고, 주봉을 봤는데 주봉은 좀 이상해요. 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죠. 네?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못해요. 네, 매도를 못한다고. 이제 매도는 끝난 거예요. 들고 가든가 파시든가.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주봉은 저가를 깨면 끝나. 그죠? 근데 이주봉의 저가가 있어요. 이주봉의 저가가 340.19. 예? 340.19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2% 정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면, 그러니까 340.19까지 깨면 이주봉까지 죽는 거예요. 이주봉까지. 그러니까 이주봉까지 죽으면 이제 아마 월말까지는 오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340.19가 안 깨지면 상방이에요. 예? 왜냐면 이미 347.37 위가 하방이잖아요. 347.37 위가 하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위치예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가 아니라, 예,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47.37 위만 매도할 수 있고, 지금은 매도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340.19를 깨면 이제 이주봉까지 무너지면서 아래쪽이 열리는 거고, 340.19를 붕괴하지 못하면 지금은 주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봉이 저가를 깨면 매도자는 홀딩하는 거고, 네? 매도자는 홀딩하는 거고, 네, 지키면 매수하시면 돼요. 왜? 주봉이 하단선 아래고 이주봉 저가가 안 깨졌으니까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뭐 일봉은 이미 이제 상단선은 다 쓴 상태예요. 다 쓴 상태니까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7.37이 아니어도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일봉이 저가를 깨면 340.19를 깨는지 안 깨는지에 따라 매수를 할 수 있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물. 자, 월봉. 네, 월봉 뭐 완전 벗어났잖아요. 벗어났기 때문에 코멘트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고, 일봉이 저가를 깨면, 예, 이주봉 저가를 깨는지만 보시면 돼요. 일봉은 사실 매수 가치가 없어요. 예? 일봉 자체는 매수 가치가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 저가를 지키는지 여부만 보고 판단을 하세요. 다음에 레버리지도 똑같겠죠? 예. 분기봉 윗꼬리 잔뜩 달렸을 거고, 월봉도 상단선에서 벗어났고, 주봉은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죠. 여기 매수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16,434원이니까 지금은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고, 예? 일봉이 저가를 깨면 이주봉 저가, 그러니까 코스피 200 기수로 이주봉 저가를 깨는지 마는지, 340.19를 깨면 매수를 하면 안 되고, 340.19를 안 깨면, 예, 일봉이 저가를 깨도 매수하셔도 되죠. 자, 고버스는 2210원이 매수가잖아요. 네, 2210원이 매수가인데 벗어났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무조건 보유. 네. 들고 가실 분은 들고 가시는 거고, 파실 분은 파시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노코멘트. 네, 여기 2210원. 네, 상단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급할 게 없다. 네.
지금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던가, 파시던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어제 개인이 2천억대 매도했죠. 다행히 증시가 올라가면서 개인의 현물 매도가 작았기 때문에 나름 괜찮았다고 봐요. 개인이 5,816억 샀고 외국인이 2,955억 팔았고 기관이 3,071억 팔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기관이 신나게 팔았어요. 2차전지 작살났겠죠. 외국인은 선물을 2,166억 매도했습니다. 지금 현물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팔아야 되니까 너무 싸게 눌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개인은 누적으로 2조 7,255억, 그 다음에 외국인은 2조 4,875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계속 현물 팔고 있고, 그걸 개인이 다 받았어요. 개인이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월부터 따지면 5조 원대겠죠. 5조 2천억. 오, 많이 줄었어요. 개인이 이제 5조 2천억까지 줄었습니다. 18조에서 5조 2천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13조 원 정도를 매수한 겁니다. 7월 12일 이후로 거의 13조 원대를 매수한 거고, 외국인은 지금 26조에서 10조가 됐어요. 26조에서 10조가 됐으니까 거의 16조? 지금 한 15조 정도 더 산 거죠. 15조 원.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15조 원 넘게 샀다. 지금 삼성전자를 그렇게 팔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증시가 계속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매수의 세 가지 규칙이 있었죠. 첫 번째가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주봉이 저가를 깼으니까 끝난 거고, 이주봉 저가가 안 깨지면 산다. 340.19예요. 그 다음에 월봉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산다. 332.72. 안 깨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봉은 나가리. 이제는 이주봉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341.711을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일목으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단 349대를 못 가겠죠. 대들을 냈으니까 349대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봉은 더 이상 이슈가 없고, 이주봉 저가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남은 이슈는 그거예요. 340.19를 깨느냐. 340.19까지 깨면 이제 이주봉까지 망가질 거잖아요. 그럼 이주봉까지 망가지면 그 아래 공간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월봉은 아래가 열려 있어요. 그냥 아래가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332까지 내려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주봉까지 저가를 깨면 제 판단에는 이번 주 끝날 때까지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생기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키려면 적어도 이번 주에는 아래 꼬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340.19를 지키는 아래 꼬리냐 332.72를 지키는 아래 꼬리냐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봉의 일목은 끝났고, 이제 월봉의 일목은 363을 못 가면 322.66으로 가야 돼요. 근데 363을 가려면 21% 올라야 되잖아요. 322까지 내려가려면 20%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4.53%가 내렸는데 4.53%가 내리면서 이제 올라가야 될 공간이 내려가야 될 공간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중간이에요. 지금 딱 중간이라고. 위로 21%, 아래로 20%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센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1%를 못 오르면 20%를 아래로 더 빼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20%를 더 뺄지 20%를 더 올릴지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할지 매도할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352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 정도의 공간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개인이 계속 지금처럼 대량으로 현물을 매수해 나가면 322.66이 타겟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322.66까지 내려가면 제가 어제 게시글로 올린 게 있는데, 연봉 구조상으로 보면 찍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 있냐면 352가 있고,
352 다음에 찍어야 되는 자리는 314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찍어야 되는 자리는 288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100 지수는 사실 288이 맞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 코스피 200 지수는 288이라고요. 왜냐면 88,800원에서 지금 57,700원이잖아요. 한 3만원 넘게 빠졌다고요. 3만원. 88,800원에서 3만원은 35%가 넘어요. 35%가 높다고. 근데 지금 코스피의 고점이 400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 네, 400이라고요. 400에서 30%를 빼면 4, 3, 12, 120%예요. 네? 30%만 빼도 120%예요. 120%. 그럼 120% 빼면 280이잖아요. 네? 400에서 120을 빼면 280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280하고 거의 동급인 거죠. 오히려 280이 고평가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과하게 내리고 있는 상태고, 다른 종목들로 그냥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로 그냥 꾸역꾸역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랑 코스피 200 지수랑 딱 싱크시키면 사실상 280대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안 빠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금융주들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제 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위로 가면 352, 352까지는 이제 가능해 보이는데 363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월봉이 누적으로 지금 2조 7천억 대까지 올라왔는데 저걸 이번 달에 털 수 있을까? 2조 7천억을 이제 7거래일 동안 정리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13거래일 동안 2주 7천억인데 7거래일 동안 2주 7천억을 다시 정리한다? 그럴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월봉은 하락할 거라는 거잖아요.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매도의 개인 매수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면 이제 하락 목표치만 봤을 때는 322.66, 그 다음이 317 정도 돼요. 317.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목으로 보면 322.66이고 투자 심리도로 보면 일목으로 봤을 때 322.66이랑 317 정도가 있고, 투자 심리도로 보면 305까지 열려 있어요. 305.56까지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 연봉으로 보면 352, 314, 그다음에 288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352로 다시 못 가는 상황에 온다면 연봉은 314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주봉이 노리고 있는 317대까지가 일단은 노려볼 수 있는 일단 최대치라고 보고, 그게 최대치예요. 근데 거길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가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파동은 계속 만들어질 거잖아요. 계속 만들어질 건데 지금 위치를 유지하면 다음 주도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돼서 끝났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다음 주도 하방에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월봉이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 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래쪽이 열리고 위쪽은 닫아요. 이 얘기는 반등 후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봉이 아래쪽을 열어버리면 이 주봉은 340.19를 깰 가능성이 높은 거고, 340.19가 깨지면 아래쪽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봉도 열리고 주봉도 열리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밀어버리면 지금 월봉이 아래쪽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난달 저가 332.72를 방어하면 뭐 어중간한 상태에서 끝나겠지만, 거기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 단계는 322.66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노려본다 그러면 그 317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맥스가 322.66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가려면 일단 340.19
19를 깨야 돼요. 근데 19를 못 깨면 매수하는 거고 19를 깨면 이 주봉을 보고 다음 주까지 한번 홀딩을 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처럼 개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잘 들어오면 굉장히 해피한 거고 뭐 올라갈 때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현물을 매도하는 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는 뭐 주봉이 저가를 깨면서 이 주봉 저가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나름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다만 주봉이 선행 스팬 2 341.72를 찍었기 때문에 주봉은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 지금은 매도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고, 매도를 하고 싶으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경우에만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340.19가 깨지지 않을 거니까 매수하셔도 되고, 일봉이 저가를 깨더라도 340.19가 안 깨지면 매수하셔도 돼요. 다만 매도자는 할 게 없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